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돈이 건물 관리인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미리 얘기했어야지 상견례까지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 미영이가 대체 뭘 보고 관리인의 아들과 결혼을 체면이 있지 않나요? 강남에서 체면을 어떻게 세우고 살라는 건지. 제 아들은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하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시나 보네요. 관리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빌딩의 소유주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죠. 관리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진짜 반응을 보고 싶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의 나이에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정말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릴 최민우라고 합니다. 제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빌딩 관리인이라는 제 직업 때문에 겪었던 일들과 그때의 심정을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의 나이에 이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빌딩 관리인이었지만 사실 이 빌딩은 제가 30대에 IT 사업으로 성공해 은퇴하며 구입한 제 소유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빌딩은 제가 젊은 시절 모든 열정을 바쳐 이룬 성공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빌딩이 내 건물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매일 아침 빌딩 앞에 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재산이 아닌 노력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마음에 빌딩 소유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관리인으로 지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전에 내린 특별한 결정이었습니다. 관리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매일 아침 입주사 직원들과 나누는 이런 대화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모르지만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봐야지. 저는 매일 이런 다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빌딩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장난 시설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빌딩 소유주이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제 선택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제 진정성과 노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던 진정한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딩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관리인으로 일하는 것. 그것은 제가 선택한 특별한 인생의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빌딩 현관에 유리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 투명한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0년간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저는 변함없이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스름이 깔린 거리를 걸을 때면 온 세상이 저의 것 같은 특별한 감정이 들었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선택들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아,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구나.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이들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불빛들을 보며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특별한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제가 한번 만나보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고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한미영이라는 직원이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실력 있는 직원 중 한 명이에요. 준호는 계속해서 미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동료들 사이에서 얼마나 신망이 두터운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미영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서로 사랑했고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비 며느리 가족과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의 가족 쪽에서 예약했다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제가 즐겨 찾는 곳과는 거리가 먼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선생님. 미영의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증권사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우아한 차림의 부인은 미술관 큐레이터라고 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어쩐지 기가 죽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식기들과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 저는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의 부모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명백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불안한 듯 저를 바라보았고 미영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한 채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때 미영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빌딩 관리인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가끔 미영의 아버지가 형식적인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는 내내 아들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미영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크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양가의 결합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선택한 삶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부모님은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재고해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우울한 표정으로 출근했고 퇴근도 늦어졌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은 밤 준호가 퇴근길에 관리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해라. 하지만 미영 씨 부모님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조급해하지 마라. 사실 저는 그때 이미 미영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권사 임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소투자회사의 대표였고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요.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정보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며 저는 이런저런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3층의 한 입주사 직원들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미영의 아버지 회사 소문이 있었죠. 투자 실패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미영 씨를 사랑해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영 부모님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실의 CCTV를 통해 저는 미영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빌딩을 둘러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3층의 컨설팅 회사를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회사는 6개월째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였고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결혼을 미루자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빌딩에 발을 들이기 위해 여러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가치를 알아보고 입주 정보를 수집하는 등 그의 행동은 수상쩍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들에게 바로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의 순수한 마음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빌딩의 메인층이라 할 수 있는 3층에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이 빌딩의 3층은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곳이었습니다. 관리인님, 3층 임대 문의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과장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며 저는 이미 누군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미영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6개월치 임대료가 연체된 컨설팅 회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3층 컨설팅 회사 임대료가 얼마나 밀린 거죠?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혹시 소유주 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묵묵히 청소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빌딩 관리인이라는 제 신분 덕분에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3층 컨설팅 회사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 운영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임대료 납부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입주사였기 때문입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체된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고 컨설팅 회사를 인수해 이 자리에 자신의 회사를 입주시키려는 계획이었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에 회사를 둔다면 신용도도 올라갈 것이고 새로운 투자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매일 아침 저는 3층을 청소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결혼을 빌미로 사업상 이득을 취하려는 미영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준호와 미영의 순수한 사랑이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빌딩 관리인으로서 매일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저는 천천히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미영 부모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업 부진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빌딩 입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위해 젊은 연인들의 관계를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 관리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영의 어머니가 관리실을 찾아왔습니다. 우아한 자태로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준호 군과 미영이의 결혼 문제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시군요.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며 저는 그들의 모든 행적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의식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죠. 미영의 어머니는 이날도 교묘하게 3층 사무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저는 곳곳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영의 부모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이 빌딩에 들어오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3층 컨설팅 회사 직원들에게 접근해 회사 상황을 캐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영의 아버지는 입주사 대표들과 골프 모임을 만들어 친분을 쌓으려 했습니다. 빌딩 소유주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정작 그들이 찾는 빌딩 주인은 매일 아침 그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요. 어느 날은 미영의 아버지가 직접 저를 찾아와 돈 봉투를 건네려 했습니다. 빌딩 주인을 만나게 해주면 살해를 하겠다는 제안이었죠. 그때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 사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들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밤 관리실에서 혼자 일과를 정리하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빌딩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욕심이 아들과 미영의 관계를 망치기 전에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제가 지켜온 신념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단순히 관리인으로서가 아닌 한 아버지로서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미영의 부모는 거의 매일 빌딩 관리실을 찾아왔고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는 등 입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최 관리인님, 이건 제 성의입니다. 어느 날 미영의 아버지가 건넨 봉투 안에는 꽤 큰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나. 우리 미영이 장인어른들 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더 곤란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준호를 따로 만나 빌딩 소유주를 소개해주면 결혼을 승낙하겠다는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관리실로 찾아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빌딩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미영의 아버지가 준호를 찾아가 그런 거래를 제안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빌딩 관리실의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순수하지 못한 거래로 얼룩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부모는 딸의 결혼을 빌미로 사업적 이득을 취하려 했고, 심지어 제 아들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젊은 두 사람의 사랑은 그저 빌딩 입주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관리실 책상 서랍 속에는 오래된 서류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빌딩의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였죠.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이 과장님, 이번 주 입주사 간담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며 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입주사 간담회 날이 되었습니다. 이 과장을 통해 빌딩 소유주가 처음으로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건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영의 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회의실을 서성이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장님, 정말 소유주분이 오시는 게 맞나요? 네,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될 겁니다. 혹시 소유주분 성함이? 죄송합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회의실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입주사 대표들이 모여들었고 미영의 부모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들 처음 공개될 빌딩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과장이 앞에 나와 인사를 하고 간단한 건물 관리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모두가 초조한 듯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관리하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원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 앞에 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빌딩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존경하는 입주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최민우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특히 미영의 부모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빌딩 관리인인 저를 대하던 태도, 그리고 뒤에서 벌였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을 테지요. 이제 그들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자리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미영의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미영의 아버지는 안색이 하얗게 변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준호와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신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미영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최 관리인님께서. 아버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부모가 결혼을 미루면서 빌딩 입주를 위해 벌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밝혀나갔습니다. 3층 컨설팅 회사 인수 계획, 준호를 이용하려 했던 거래 제안,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뒷거래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입주사 대표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빌딩을 관리해온 제가 실제 소유주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미영 부모의 행태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빌딩 주인이라는 사실보다도 미영의 부모가 자신들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벌인 일들을 전혀 몰랐던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미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모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빌딩 소유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미영의 부모님께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자식들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성실함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과 미영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하려 했던 미영, 부모의 계략을 알게 된 그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결혼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의 말에 미영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동의합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준호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준호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의심받은 것도 서럽지만 그 진심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특히 빌딩 입주권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관계를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숨겨진 의도와 그간의 행적을 알게 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관리인으로서 그리고 빌딩 주인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의 첫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이것이 두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떴고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층 컨설팅 회사의 인수를 불허했고 미영 부모의 빌딩 입주 시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입주사 대표들은 제가 보여준 진정성과 관리인으로서의 묵묵한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랫동안
이 빌딩에 입주해 있던 한 대표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관리하셨다니. 이 빌딩의 가치는 돈이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후 빌딩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입주사들은 이제 저를 단순한 관리인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진정한 리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관리인의 역할을 고수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전히 저는 가장 먼저 출근해서 빌딩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입주사 직원들이 저를 더욱 깊이 존경한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제가 보여준 진정성과 원칙이 이 빌딩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3층 컨설팅 회사와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임대료 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최선을 다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빌딩 전체의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입주사들은 이제 이 빌딩이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닌 가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빌딩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변함없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저의 일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관리실을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그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지나갔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단 말이냐? 제가 아버지의 진심을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3층의 빈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컨설팅 회사는 떠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품위 있게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분할 상환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죠. 새로운 입주사를 찾는 것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더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3층을 청소하면서 저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미영 부모님의 욕심, 준호와 미영의 아픈 이별, 그리고 컨설팅 회사의 조용한 퇴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이 공간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이 비워진 후 저는 매일 저녁 3층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이 공간을 위해서였죠. 빈 사무실의 창문을 통해 비치는 불빛이 마치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영의 아버지는 결국 회사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남에서 멀어진 지역으로 회사를 옮겼다고 했고, 미영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미영 씨 소식 들으셨나요? 어느 날 준호가 퇴근길에 들러 물었습니다. 그래. 부산으로 갔다고 하더구나.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빌딩 앞을 지나가는 미영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의 마지막 정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빌딩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관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영의 가족이 부산으로 떠난다는 소식은 어쩐지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영과 그의 가족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도 필요한 용기였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빌딩을 청소하면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미영의 가족이 강남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은 미영의 부모님께도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욕심과 체면을 위해 자식의 행복을 저버리려 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부산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그들이 진정한 가치를 찾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그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준호는 이별의 아픔을 딛고 더욱 성장하여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며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1년 후 빌딩에는 IT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젊고 혁신적인 분위기로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마케팅팀 팀장이 되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환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노력으로 이룬 거야. 3층의 빈 사무실에는 젊은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했고 늦은 밤까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준호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빌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고 회의실에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3층의 새로운 입주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저를 찾아와 경영 조언을 구했고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 보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한때 아픔이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희망과 도전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보며 저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준호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빌딩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고 그 자리를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이 빌딩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입주사들은 처음에는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점차 제 진정성과 철학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 저와 대화를 나누며 경험과 지혜를 배우길 원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한 스타트업 대표가 새벽에 저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사장님도 참 부지런하시네요. 사장님 같은 분을 본받고 싶어서요. 이런 칭찬은 과분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변함없이 빌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새로운 입주사들은 처음에는 제가 빌딩 소유주임에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제 경영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창업자들은 종종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업적 조언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저는 그들의 열정적인 대화를 듣곤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려는 그들의 꿈은 제가 가졌던 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애정이 갔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때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조언과 따뜻한 위로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빌딩에 들어서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이 이 빌딩을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창업과 경영의 고충을 상담했고, 저의 통찰력 있는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뛰어난 실적을 인정받아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발탁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싱가포르로 가게 됐습니다. 퇴근 무렵 준호가 관리실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아버지 혼자 계시게 될 텐데. 걱정 말거라. 나는 이 빌딩이 있잖니. 저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준호는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빌딩을 관리하면서 저는 준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빌딩에서 뛰어놀던 아들이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발령 소식은 빌딩의 입주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준호를 축하해 주었고, 특히 젊은 창업자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떠나기 전 옥상에서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영과의 이별, 그리고 그 후의 성장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아픔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준호도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제가 보여준 묵묵한 헌신이 아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되었는지도 이제야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 준호는 마지막으로 빌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시원섭섭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앞둔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이제야 제가 관리인으로 일하는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새벽부터 빌딩을 관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 밤, 준호가 관리실을 찾아왔습니다. 뭘 말이냐?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셨는지요? 그래. 이제 내가 그걸 알게 됐구나. 빌딩 관리실의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겸손과 성실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매일 새벽 4시 30분, 저는 여전히 가장 먼저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 더 무거워졌지만 마음만은 30년 전과 다름없이 가벼웠습니다. 빌딩에 불을 하나씩 켜고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입주사들은 종종 제 나이에도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것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닌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의 문을 여는 것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특별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제 마음 속의 열정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일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직함이나 많은 재산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준호에게서 싱가포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 바탕에는 제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해한 진정한 리더십. 그것은 바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 앞 보도를 쓸며 저는 이런 생각들을 되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이제 이 깨달음은 준호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빌딩 관리는 이제 단순한 일이 아닌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가치 있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직위가 아닌 성실함과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관리인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시다니.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한 입주사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게 제 낙이니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과분한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신뢰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빌딩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입주사들의 불편함을 챙기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더 일찍 나와 빌딩 앞 보도에 눈을 치우고 미끄러운 계단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졌지만 이런 작은 정성이 쌓여 신뢰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입주사들은 이제 저를 단순한 관리인이나 빌딩 주인이 아닌 진정한 멘토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업적인 고민을 상담하러 왔다가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재산이나 직위는 결코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진심을 다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 입주하는 회사들도 제 철학을 알고 찾아오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무실 공간이 아닌 이 빌딩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원칙과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을 열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성과 성실함으로 쌓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의 큰 자산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습니다. 빌딩을 관리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소유주로서의 책임감과 철학을 실천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제 정체를 숨기고 관리인으로 일한 결정이 최선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 사장님,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한 입주사 대표가 늦은 밤 관리실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후회는 없으셨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사들의 불편함을 살피는 일은 제게 더 이상 단순한 관리인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택한 삶의 철학이자 소유주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굳이 힘든 관리인의 일을 하느냐고,
편하게 사장 노릇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책임감이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입주사들과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시간들,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곁에서 지켜본 순간들, 모든 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싱가포르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 앞에 서서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화려한 사장실에서 보낸 시간보다 관리실에서 보낸 소박한 날들이 제게는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가치였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 앞 보도에 눈을 쓸며 시작하는 제 하루에는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겸손과 성실함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쌓였네요.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다 치웠으니까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아침에도 저는 변함없이 빌딩 앞 보도에 눈을 쓸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관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청년 경비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네. 이게 나의 즐거움이니까. 삽질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새벽, 하얀 눈을 치우며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빌딩 관리인으로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마치 어제 같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때로는 준호가 영상통화로 연락을 해올 때면 여전히 눈 쓰는 제 모습을 보고 걱정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닌 제 삶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눈을 쓸고 빌딩을 관리하는 일은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입주사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빌딩 소유주인 제가 매일 이른 아침부터 눈을 치우고 청소를 하는지를요. 그들은 제 모습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배워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겸손과 성실함으로 쌓아온 신뢰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나누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늘 성공을 재산과 지위로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빌딩 앞 보도에 눈을 치우며 저는 그 소중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쌓아온 신뢰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이었습니다. 화려한 사장실보다 소박한 관리실에서 더 큰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성실함이라는 것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최민우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